언니들 안녕하십니까. 3월 3주차 귀여운 사람들로 처음 인사드리는 홍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3주차 프로그램 이름은 귀여운 사람들인데요. 지금 듣고 있는 언니들 혹시 그 밈 아시나요? 사람들이 괜히 나 괴롭히는 것 같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 때 어쩌겠어 내가 귀여운 걸 어떡해 라고 생각한 그 밈, 바로 그 밈에서 저희 프로그램 이름을 따오게 됐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석대로 살아야 한다는 생각, 뭔가 정해진 길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고정관념들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 가끔 들 때가 있죠. 근데 또 세상이 그렇게 딱딱 맞춰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가끔은 남들보다 조금 느리게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나 도대체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싶은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네 싶은 일들도 막상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사는 게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귀여운 사람들은 조금은 서툴러도 괜찮고 조금은 삐끗해도 괜찮고 나만 이런 고민하나 싶은 순간에 사실은 우리 다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걸 함께 나눠보는 그런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 홍초가 이렇게 언니들이랑 만나게 된 건 어쩌면 하나의 인연이자 운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운명 그리고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니들은 혹시 운명 믿으세요? 최근에 운명전쟁이라는 굉장히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있었죠. 한국의 고유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서바이벌 프로그램인데 무당이나 사주, 타로를 꼭 믿지 않더라도 꽤 흥미롭게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무당들이 상담을 해주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가끔 빙의가 되기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주변 사람과 연결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모시고 있는 신이 특정 장면, 느낌 또는 말을 전해주는 형식이더라고요. 그런 단서 하나하나를 연결지어서 무당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석해주는, 운명을 무당이 읽어주는 식입니다. 전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운명이라는 것도 엄청 거창한 고정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나고 말을 나누고 또 스치듯 지나가는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그만큼 유연하고 움직이는 것이 운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처음 만날 인연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이미 지나간 인연을 떠올리면서 그게 내 운명이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오늘 귀여운 사람들에서는 이런 인연과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3월 3주차 방송 귀여운 사람들 출발해볼게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라는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든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하는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주파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의 언니들의 사랑과 손길을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에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겨주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작하여 선물해드리는 시간, 그녀의 맞춤 주문. 3월 3주차의 맞춤 주문 손님은 서울 하루살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약 2년 정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1년 정도 사귀다가 헤어졌고 최근에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첫 1년 동안 사귀면서 생각보다 안 맞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걸 느꼈어요. 씻는 습관, 집을 관리하는 방식, 미래에 대한 생각, 가치관, 인간관계, 심지어 식성까지. 아, 우리는 정말 다르구나 싶은 순간들이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운동하는 취미가 잘 맞았고 서로 매우 외적인 취향이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제가 서울로 올라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장거리 연애가 되었고 그렇게 결국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도 완전히 인연을 끊지는 못했어요. 같이 하던 운동 동호회가 있어서 가끔 만나고 친구처럼 지내며 나쁘지 않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서울로 이사 오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연락이 부쩍 많아졌고 자연스럽게 다시 만나게 됐고 또다시 사귀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시 사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결혼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아직 그 사람과 하는 결혼에 대한 확신은 없고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결혼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애매하게 대답하면 서운해하고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하고 토라진 척을 합니다. 이럴 때 빈말이라도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차마 결혼하자라는 말은 입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저는 지금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서울 하루살이님께서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레즈 언니들, 우리에게 가장 큰 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좀 특별한 점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정해져 있는 정의 혹은 그 틀에서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같거든요. 결혼이라는 것, 연인이라는 것 뭐든지 간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대로 정의를 내리고 움직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살이님의 마음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분과 대화를 나눠서 그걸 맞춰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상대방이 어떤 걸 원한다고 해서 그걸 꼭 해줘야 될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결혼이 정확히 무엇인지 좀 한번 고민을 해보면 좀 더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인이 항상 행복한 것도 아니고 안 좋은 순간들도 있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다 그렇잖아요. 정해져 있는 건 없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루살이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과의 대화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살이님께 좀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바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인데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사연 보내는 방법을 소개드릴게요.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장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이메일 legpa@hanmail.net 레즈파@han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 그리고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 L 양장점팀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의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 정보 띵동. 3월 3주차 첫 번째 띵동은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등장한 퀴어 메시지와 그에 대한 정치적 논쟁 소식입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열린 슈퍼볼 LX 하프타임 쇼에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세계적인 아티스트 배드버니가 헤드라이너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공연은 여러 의미에서 역사적인 순간이었는데요. 배드버니는 라틴 아티스트 최초로 단독 슈퍼볼 하프타임 쇼를 맡았고 공연은 방송과 온라인 플랫폼을 합쳐 1억 2,8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공연에서는 푸에르토리코 문화와 이민자 정체성을 강조하는 연출이 등장했고 마지막에는 전광판에
The only thing more powerful than hate is love. 혐오보다 더 강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메시지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공연 중 두 남성 댄서가 함께 춤추는 장면이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이 장면은 많은 사람들이 퀴어 커뮤니티의 가시성을 상징하는 순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공연에 참여한 댄서들은 이 장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퀴어 커뮤니티가 존재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메시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연은 큰 찬사와 동시에 일부 정치인들은 부적절하다며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공연 직후 SNS에 글을 올려 이번 하프타임 쇼가 지금까지의 무대 중 가장 최악이었다.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 앤디 오글스는 공연이 외설적이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NFL과 방송 MBC에 대해 의회 차원의 조사와 FCC 조사까지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건 두 남성 댄서가 함께 춤을 추는 장면이 단 2초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큰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드버니 공연을 문화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상징으로 평가하며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는 아티스트와 정치인들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한편의 공연이 단순한 음악 이벤트를 넘어 문화, 정치,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띵동은 세계 퀴어 인권 역사와 중요한 인물 소식입니다. 인도의 헌법 변호사이자 LGBTQ 인권 활동가인 메나카 구루스와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나카 구루스와미는 2018년 인도 대법원에서 내려진 동성애 처벌법 폐지 판결을 이끌어낸 핵심 변호사 중 한 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인도에는 영국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섹션 377이라는 법이 있었는데요. 이 법은 동성 간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었고 최대 징역형까지 가능했습니다. 메나카 구루스와미와 동료 변호사들은 이 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결국 인도 대법원은 2018년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해당 법을 폐지했습니다. 이 판결은 인도에서 약 13억 인구 규모의 국가에서 동성애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게 된 순간으로 평가됩니다. 메나카 구루스와미는 이후 전 세계에서 퀴어 인권과 헌법적 평등을 주제로 강연과 법률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치 참여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2026년 3월 3주차의 딩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퀴어 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홍초, 하래, 노을의 3주차 방송 퀴어온 사람들입니다. 함께 들어요 L 양장점. 다들 이렇게 말하곤 한다. 난 어릴 때부터 알았어. 난 태어날 때부터 확신했어. 하지만 우리는 좀 달랐다. 한참 살고 나서야 어느 날 갑자기 아, 나 이쪽이네? 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래, 우리도 레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물어봐도 될까? 싶은 이야기들을 처음인 사람의 눈높이로 풀어보는 입문자 코너. 늦가기 레즈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답해드립니다. 우리 모두 어쩌다 레즈. 네, 언니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 스튜디오에 제가 1부는 저 혼자 진행했는데 2부는 이제 저랑 같이 재미난 이야기들을 함께 해줄 저희 한 분이 더 와 계십니다.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레즈 10년차 호두입니다. 와. 제가 이제 저희 방송하기 전에 호두님께 닉네임을 좀 지어달라고 했는데 이제 본인을 호두로 소개를 하셨는데 이 호두가 왜 호두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 그 강아지들도 이름을 지어줄 때 음식 이름으로 하면은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이름 중에 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입을 앙 다물면은 그 턱에 호두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호두로 정해봤습니다. 네. 장수를 염원하는 닉네임 네. 호두 씨. 네, 저랑 우리 코너 어쩌다 레즈를 함께 이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우리 언니들이 이제 처음 이 코너를 좀 듣게 되는 거니까 코너 내용을 좀 소개드리자면은 사실 이 배경이 제 주변에 좀 최근 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좀 뒤늦게 내가 여자를 좋아할 수 있구나 이런 취향들을 좀 깨달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고 궁금한 것들도 많고 질문들도 많은데 이걸 또 어디다 물어보기가 조금 애매한 걸 좀 호소한 친구들이 있었어가지고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궁금증들을 우리 다 같이 좀 공유해보고 얘기해보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늦가기 레즈들을 포함해서 또 지금 이제 어린 나이에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늦게 깨달아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예, 이런 거를 좀 풀어주는 코너였기 때문에 제목이 어쩌다 보니 또 레즈네. 예, 이렇게 좀 코너명을 원래 그렇게 구수하게 하시나요? 어쩌다 보니 레즈네. 그런 느낌을 좀 살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전 좀 더 산뜻한 톤인 줄 알았어요. 어쩌다 레즈. 약간 이런 느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는 좀 비슷한 고민들을 저희 이제 어쩌다 레즈라는 거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관련된 좀 사연들을 소개드리고 사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저희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큰 주제는 인연, 운명, 그리고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재밌는 사연이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호두님께서 사연을 좀 읽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싱글맘입니다. 7년 전에 이혼했고 그 이후로는 연애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얼마 전 아이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를 알게 됐는데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 분이고 아이들끼리도 잘 놀아서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가끔 카페도 가고 공원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꽤 가까운 사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의 집으로 초대했을 때 일이 생겼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랐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더 가까워지려는 분위기여서 그때는 제가 멈춰달라고 했고 그분도 바로 이해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자를 좋아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의 순간이 계속 생각납니다. 그 키스가 싫지 않았고 그분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지금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여자를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만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건지. 저는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우셨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결혼도 하셨고 또 아이도 있으시고 이런 입장에서 이런 지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좀 많이 고민이 되셨겠다라는 좀 전 생각이 들었었는데 제 주변에 이런 비슷한 좀 고민을 갖고 있었던 친구들도 대부분 약간 이런 계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친구가 됐건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지금까지 내가 정리해왔던 감정이랑 좀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됐을 때 이게 뭐지? 하고부터 좀 그런 고민을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약간 시기가 좀 다를 뿐이지 정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계기가 누구나 있긴 하지 않나요?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시기라기보다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에게 느끼니까 이게 뭐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첫 번째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호두님은 우정이랑 호감 이걸 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제가 이걸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딱 들었던 거는 약간 스킨십을 할 수 있나? 라는 질문에서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친구와 연인 사이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너무 생각이 얕다. 스스로 판단하기에. 그래서 GPT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는데 GPT가 얘기해준 내용 중에 좀 꽂혔던 게 상상의 깊이가 다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 우정일 때 상상하는 깊이랑 호감일 때 상상하는 깊이가 다르다. 예를 들어서 호감일 때는 그 상상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거죠.
내가 이 사람과 연인이 될 수 있을까? 이 사람이랑 어디까지 스킨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사람과 미래를 어디까지 그려볼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데 우정일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철학적이고 어. 깊이 있는 대답을. GPT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사연자분께서는 좀 호감을 느끼는 쪽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계속 이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되뇌어보고 근데 거기서 계속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혹시 그러면은 네네. 호두님은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 시절이 기억나나요? 10년 차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워낙 이제 언니들이 많으니까 10년 차는 뭐 쪼무레기 같긴 한데요. 기억이 나죠. 제일 지금 크게 기억에 남는 사건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을 때인데 그 친구랑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그 영화가 그 부다페스트 호텔 맞나요? 맞아요. 그 그랜드 제목이- 부다페스트 아, 호텔.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뭐 좋은 영화죠. 그래서 영화를 봤는데 그 뭐 어떤 스토리 라인이나 캐릭터가 아니라 어떤 씬에서 뭐 주인공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 액자가 어떤 액자냐면 여성 둘이서 어떤 약간 야릇한 그런 장면을 그려놓은 액자였거든요. 근데 정말 거기 나오는 배우들 뒤에 걸리는 배경일 뿐이었는데 영화를 보다가 거기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그게 계속 눈에 들어왔구나.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포커스도 맞지 않는 그냥 포커스가 날아가 있는데 배경인데. 네, 배경인데 왜 자꾸 저게 눈이 가지? 하면서 영화에 집중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냥 그 남자친구랑 뭐 데이트 잘 하고 나서 왜 그렇게 그 액자에 제가 집중을 했을까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세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쪽에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그냥 무작정 당시에는 포털 사이트에다가 레즈비언이라고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왜 그 세계를 잘 모르니까. 그때부터 조금 호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점차 알아가게 된 것 같아요. 뭔가 다들 좀 그런 모먼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뭐지? 이렇게 좀 나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맞아요. 궁금증을 자극하는 그 순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고민의 과정에서 내가 이런 호감의 감정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한테 그 감정을 느끼면서 좀 이제 이 맞아요. 우리 사연자도 그렇고 좀 그런 혼란이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결국은 이제 그 인지 단계에서 호감을 느끼는구나 라고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고민이 그럼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은 내 지향성이 이전이랑 좀 다른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너무 낯서니까. 그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진짜 직접 만나보고 같이 대화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이 의문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일단 만나봐야 된다. 저는 만나봐야 된다. 어떤 거든 경험을 해봐야지 거기서 오는 그런 내 감정들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같은 경우, 전 지금 이제 호두님 답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너무 이제 그런 감정들을 처음 느꼈을 때 낯설다 보니까 제 스스로 너무 그러니까 정의 내리고 싶었었거든요. 난 그럼 뭐지? 맞아. 이 감정은 뭐지? 맞아.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단어, 레즈비언이 됐건 뭐 바이섹슈얼이 됐건 동성애자가 됐건 뭐든 간에 그런 단어를 되게 절실하게 찾고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또 오히려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냥 누군가를 좋아하면은 좋아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좋아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아니라 난 여자를 좋아하는구나를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일단은 이 상대방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뭔지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해보시면 되겠네요. 저는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거나 관계를 진전시켜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본인의 감정에 대해서도 확실히 아시게 되지 않을까요?
좋은 것 같아요. 호두님은 이제 저희 사연자분께 마지막으로 한 줄로 조언을 준다면은. 사연자님, 인생은 짧습니다. 고민하시기 전에 할까 말까 할 때는 일단 질러보세요. 좋습니다. 우리 고민하고 있는 모든 레즈분들 고민이 되실 때는 일단 해라.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어쩌다 레즈는 여기까지 마무리 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재밌는 사연들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레즈. 같이 사시나요? 네. 아, 그럼 연인이십니까? 그건 아닌데. 결혼은 안 했지만 집은 같이 살고 부부는 아니지만 관리비는 반반 내는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알지만 우리나라 법만 아직 모르는 사이 장기 퀴어 커플들을 위한 현실 밀착 코너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저희 2부 두 번째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코너 부부는 아니지만 잘 삽니다. 이 코너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고민하고 있는 커플들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오래오래 만난 커플들이 결혼을 했지만은 또 우리나라도 꼭 법적으로 이제 결혼이 인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혼한 관계를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이미 이제 결혼 커플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좀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 앞에 결혼하신 커플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요. 한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희. 저는 지니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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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이제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좀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혼하신 지 한 얼마 되셨죠? 4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결혼한 지는. 네. 아주 따끈따끈한 이제 신혼이신데 좀 더 돌아가서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아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티지넷이라는 너무 알아요. 네, 카페에서 서로 알게 되고 그러고 연락 시작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처음 만났을 때 네. 어디, 처음에 제가 지니의 강아지를 보고 너무 귀여워서 실제로 보고 싶은 마음이 커가지고 애견 동반 카페에서 처음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약간 친구처럼 연락을 했어가지고 저는 안 보고 싶은데 제 강아지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되게 이쁘거든요. 강아지 되게 이뻐요. 그러면 그렇게 친구로 만남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좀 연인으로 발전을 하시게 됐는지. 이제 사실 제 취향이 조금 머리가 길고 좀 저랑 비슷한 스타일을 가지신 분인데 연락할 때는 머리가 짧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혀 그런 감정이 안 들었다가 이제 사진을 봤는데 생각보다 예쁘다. 생각보다 아하. 그래서 이제 만나자고 원희님께서 했죠. 방금 지금 입을 막으셨는데 저는 사진 교환하고 나서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저는 실물을 보고 반했어요. 웃는 모습에.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외모 지상주의라. 그쵸, 아무래도. 그쵸. 외모 중요하죠. 그럼 처음 서로 만나셨을 때 서로 첫인상은 좀 어떠셨어요, 그러면? 제 이상형이 4가지가 좀 없게 생겼는데 웃는 게 예쁜 사람을 좋아해요. 딱 그런 편이었어가지고.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되게 부담스러워요. 방송에서만 뵙는 걸로. 저는 사실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지니가. 하지만 보자마자 뭔가 느낌이 왔어요. 되게 뭐랄까. 내 여자다. 네. 맞아. 남사스러워.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렇게 친구로 만나셨는데 그럼 연인으로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지 누군가 먼저 좀 제가 이제 그 애견 동반 카페에서 뽀뽀하자고 했습니다. 굉장히 전개가 너무 빨리지 네. 않나요? 도발적이죠. 네. 그렇게 제안을 하신 거예요? Would you like to? 네, would you 뽀뽀. like to 혹시 심심하면 나랑 뽀뽀할래? 이렇게. 아니 근데 방송이라고 아무 말만 하시면 안 돼요. 와 박력이 근데 이제 처음에는 부끄러웠는지 거절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또 여러 번 끈질겨가지고. 제안을 하셨군요. 예. 아니 이게 부끄럽다기보다 사실 그 애견 동반 카페에서 누군가 갑자기 아무도 뽀뽀하자고 없었어요. 하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첫 만남에. 아 이게 한눈에 반해서 뽀뽀를 제안을 하신 건가요? 오. 아니면 뽀뽀를 해야지 약간 필이 더 오겠다 이건가요? 이제 반했다기보다 이미 이제 연락할 때 저는 어느 정도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만나면 뽀뽀를 해야겠다. 오. 대단하시다. 근데 이제 애견 카페에서는 거절을 하고 그때가 조금 추웠거든요. 그래서 추우니까 혹시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아니 도대체 아니, 집이 바로 근처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할 말을 잃으셨는데. 맞아요. 잠시 할 말을 잃었는데요. 이 결혼 얘기에 들어가야 되는 지금 이 앞서 연인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셨다가 이제 결혼 얘기가 좀 슬슬 나오게 된 건가요? 사실 결혼 얘기는 제가 거의 만나고 나서 한두 달 뒤부터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하자고. 원래 결혼에 대한 좀 생각이 있으셨어요? 네, 저는 늘 결혼을 꿈꿔왔는데 제가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는 부모님한테 커밍아웃을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진이를 보고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야겠다. 그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 결혼하자고 졸랐습니다. 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사실 이 결혼 라이팅을 계속 당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얘랑 결혼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희님은 원래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평생 같이 살 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러니까 사실 결혼식에 대한 생각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식을 올리시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식 올리셨죠? 네. 또 이게 그 결혼 라이팅에 포함된 네네네. 결혼 라이팅을 거의 진짜 1년 반을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 결정적인 계기가 결혼을 이 친구랑 진짜 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아까 말한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부모님께 말을 해야겠구나 하고 그러면 이왕 할 거 드레스 한번 입어야지 약간 이렇게 됐던. 그래도 되게 제가 연락 드렸을 때 간단하게 그 결혼 사진들을 좀 봤는데 너무 두 분 이쁘게 너무 행복하게 맞아요. 예, 하신 걸 제가 이제 이미지로라도 잘 봤지만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제 부모님께 좀 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는데 혹시 뭐 그런 좀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 진희님의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드셨는지. 우선 진이에게는 끝없는 신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게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이 사람이 나한테 굉장한 신뢰감을 준다. 이건 아니지만 같이 지내면서 이 사람이 주는 안정감과 늘 저희가 하루하루가 사실 일상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되는 이 사람의 꾸준함? 그런 면모에 되게 많이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이 이제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을 때 좀 그 준비 과정도 된 게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 과정은 좀 어떠셨는지 순탄했는지. 저희가 우선 둘 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진이는 회사원. 회사원이니까 시간이 사실 많이 나지가 않았어요.
저는 평일에만 쉴 수 있고 진이는 주말에만 쉴 수 있으니까 진이가 연차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저희는 플래너 없이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식장부터 드레스, 뭐 신혼여행 뭐 등등 다 알아보고 준비를 했는데 처음에 우선 식장을 예약했을 때 전화로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저희는 여자 이렇게 동성 커플인데 결혼식을 그 예식장에서 올려도 되냐? 그 질문이었어요. 반응이 어땠나요? 아, 그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오. 뭐 돈만 주면 되지. 네. 역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돈이 최고다. 드레스샵은 그리고 오히려 신부가 2명이니까 오히려 이제 오히려 좋아. 너네? 돈이 2배? 약간 이런 느낌. 네. 의외로 되게 좀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좀 그런 의도치 않은 차별이라든지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좀 굉장히 협조적이셨던 느낌이 좀 드네요. 준비를 하면서 그런 네. 식장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이성 간의 결혼식을 보면은 이제 뭐 청첩장도 그렇고 회사에도 뭐 얘기하고 이렇잖아요. 좀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결혼의 관계를 좀 알리셨나요? 네. 저희가 원래는 그러니까 스몰 웨딩으로 정말 친한 지인들만 부르자 해서 60명 정도 규모를 잡았었는데 이게 말하다 보니까 90명 정도가 와주셨어요. 많이 오셨네요. 네. 그러니까 워낙 서로 이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오픈되어 있었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결혼을 했다는 소식을 알렸을 때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니님께서는 이제 회사를 다니신다고 하니까 네, 혹시 네. 뭐 주변 사람들이 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요. 사실 회사에는 여자랑 결혼한다고는 알리지 않았어요. 회사에는 이제 그 사실 결혼 연차라던가 그 경조사비가 쏠쏠하지 않습니까? 탐나잖아요. 중요하죠. 네, 그래서 회사에는 결혼을 한다. 근데 스몰 웨딩이라 초대를 못 드린다. 죄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창 뭐 저희 회사의 CSO 분이랑 뭐 이런 분들이랑 미팅하고 회식하고 그런 자리가 많았는데 대표님께서 제가 결혼식 꼭 가겠다고 그래서 죄송한데 대표님도 못 오십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스몰 웨딩 한다고만 알리고 답례품 돌리면서 죄송하다. 이 정도만 알렸었습니다. 그럼 그런 절차가 없었나요? 그 청첩장을 제출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아. 청첩장을 제출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사진이 없는 그런 청첩장,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모청을 제출을 하시잖아요. 모바일 청첩장을. 그쵸. 근데 저희가 이제 스몰 웨딩이라 모바일 청첩장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냥 청첩장 뭐 가벼운 안내장 정도를 제작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걸 좀 보여드렸었죠. 좋은 방법인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연인으로 지내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됐는데 연인이었을 때와 결혼했을 때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막 몸으로 느끼는 큰 차이점은 없는데 왜냐면 저희가 거의 연애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같이 동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 집도 그대로 그쪽에서 살고 있고 하지만 그 안정감이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재산을 합쳤잖아요. 부부니까. 이 재산을 합치면서부터 이 느낌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이제 몇 년 후에 얼마를 모을 것이고 뭐 몇 년 뒤에 같이 어디로 이사를 갈 것이고 계속 장기적인 계획을 같이 짤 수 있는 점? 뭔가 완전한 저의 한 팀이 생긴 느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좀 삶의 궁극적인 목표, 이 너무 거창해지는데 목표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저는 일도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은 친구들이랑 노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부터는 뭔가 같은 목표를 보고 가야 되니까 술을 줄이고 뭐 친구들을 덜 만나고 일보다는 가정이 더 중요해진 약간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확실히 좀 더 그 관계에 대한 책임감이 좀 네, 생기는 맞아요. 느낌이 드네요. 두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뭔가 되게 막연하게 연인도 이제 소중한 관계지만 뭔가 그 말이 되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팀이 생겼다는 뭔가 네. 같이 어떤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팀원이 생겼다는 말이 좀 많이 맞아요. 와닿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어. 이제 연인일 때는 원희님께서 달리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집 가서 곤란해요, 큰일 이런 날 질문. 텐데. 네, 이런 질문 굉장히 당황스럽고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연인일 때 싸울 때는 조금 뭐 둘 다 성격이 진짜 불같은 편이어서 한 번 싸우면 이럴 거면 결혼 때려쳐. 파혼해. 이 단계까지 갔었다가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약간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어. 맞지? 아, 이혼은 정말 없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연인이 되고 나서 빨리 이제 동거를 시작하셨다고 했는데 그 네. 선택은 어떻게 하시게 된 건가요? 제가 어차피 늘 일 끝나고 늘 진인에 가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볼 거면 왜냐면 돈을 아껴야 되니까 중요하죠. 물질 그리고 만능주의.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래서 빠르게 동거를 바로 시작했어요. 뭔가 이제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받은 느낌은 우리가 결혼이라든지 이런 평생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엄청나게 큰 다짐이 필요하고 되게 큰 결정 같은 느낌이 드는데 두 분께서는 이런 결정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온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결혼을 잘 하신 게 아닌가 또 이런 좀 느낌이 들고 네, 그래서 결혼 라이팅을 조금 해보시면 네. 밥 먹듯이 거의 했기 때문에 거의 원희님의 큰 그림이었군요. 네, 아무래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결혼 라이팅을 할 때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결혼식을 하자였나요? 나랑 결혼해줘 했을 때 사실 이제 식을 열어서 지인들을 초대할 수도 있고 아니 약간 둘만의 약간 그런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할 텐데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저한테 있어서 결혼의 의미는 당연히 프로포즈하고 당연히 결혼식 올리는 거다. 이게 아예 내재되어 있었어요. 사실 진이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을지는 몰랐지만 저는 무조건 식 올려야 된다. 무조건 그 정석,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이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그렇게 결혼 라이팅 할 때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는 프로포즈하고 보통 웨딩 촬영 하시는 분들은 많으니까 그 정도까지. 근데 이제 식장까지? 좀 서운하네요. 완만한 합의 부탁드리고요. 그럼 결혼식을 그래도 식을 올리길 잘하신 것 같아요? 네. 하면서 약간 그리고 결혼식을 한다고 이제 지인들한테 알리니까 뭔가 고마운 것도 진짜 많이 느꼈고 그러니까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구나 내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저희한테는 원래는 뭐 그냥 퍼포먼스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결혼식을 준비하면서는 우리한테는 오히려 더 이 퍼포먼스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라는 걸 조금 더 아름답게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결혼식은 하는 게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어요. 네, 아쉬워요. 한 번 더 초대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해줄 수 있는 얘기들이 훨씬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또 더 자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첫 저희 코너 방송이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이런 방송이 있다는 거를 제가 DM을 받고 처음 알았어요. 이런 방송이 20년 동안 계속 있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고 저희가 최근에 인별을 시작해서 저희가 결혼한 사실을 알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이런 기회까지 오고 굉장히 그래서 이 DM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인별로 우리를 표현하는 게 굉장히 잘했던 것 같다.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제가 처음에는 긴장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호두님이랑 홍조님이랑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재밌게 녹화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제가 불러주세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하고 헐레벌떡 뛰어오느라 네, 원래 말을- 개그맨인데 굉장히 지금도 사실 떨려요. 하지만 오늘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네, 원래 이렇게 다 가지신 조금- 것 같습니다. 오. 너무 시집을 잘 가신 것 같아요. 오, 네. 그 다음에는 맥주 한 잔씩 하고 뭐. 음주 방송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분 좋은 얘기, 많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앞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커플들에게 좀 조언을 해준다면은 한마디를 해준다면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서로의 마음에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고민하신다면 하세요. 혹시 상대방과의 결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이 뜨뜻미지근하다면 가스라이팅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결혼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장해요. 결혼하고 나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고 저는 저희 이 대한민국에 많은 퀴어 부부가 생기길 되게 기원하고 있어요. 저희처럼 꼭 결혼식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믿음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그게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조언. 결혼하시기를 일단 정말 추천드리고 말한 대로 결혼 라이팅도 할만합니다. 당해보니까 할만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피곤함도 있지만 되게 재밌어요. 서로 계획도 짜고 공주놀이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공주놀이가 생각보다 재밌어서 한 번쯤은 해보시기를 한 번 해야죠. 한 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원희님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는데. 우리 사전에 이혼은 없어요. 다행입니다. 네. 네,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래 잘 살고 있는 현실 퀴어 부부들의 이야기 잘 들어보았습니다. 언니들 오늘 방송도 즐거우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퀴어온 이야기들, 솔직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세상에는 정답처럼 정해진 길도 많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기준들도 참 많은 것 같지만 우리는 또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조금 돌아가기도 하고 조금 서툴기도 하고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은 순간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다 비슷하게 살고 있구나 하고 조금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퀴어온 사람들이니까요. 앞으로도 퀴어온 사람들의 퀴어온 이야기들 같이 나누면서 이 험난한 세상 같이 잘 견뎌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루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라디오를 듣고 계신 언니들 모두 편안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퀴어온 사람들의 홍초였습니다. 4월에 우리 또 만나요. 잘 자요 언니들. 굿나잇. 재미있는 6세계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는 채널 EQTV의 호스트 루나입니다. 묘하고 신기한 이야기 들으러 가보실까요? 원래 지구란 이런 곳인가요? 너무 머리 아픈 곳이에요. 네? 제가 외계인이라고요?
아니, 저에겐 당신이 외계인이라고요. 지구에 불시착한 소녀의 생존 이야기. 외계인은 아니라만 시즌 2. 너 그 소문 들었어? 이쪽 업소에서 누가 공개 고백했다는 얘기. 알지. 게다가 그 커플 사귄 지 한 달 만도 동거했다며? 그리고 그 윗집에 사는 여자랑 바람났다던데? 근데 그 소문 사실 맞을까? 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이야기. 기억 가십. 어디에나 있을 듯한 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언니들이 찾아옵니다. 매월 2주차 이큐TV에서 만나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사랑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언니들, 이런저런 사랑을 하면서 성장해온 언니들 많이 계시죠? 언니들의 사랑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누어 볼래요? 너 이렇게 여자라면 다 좋은 거야?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연애하는 거야? 나도 한 3년 정도 된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도대체 내 이상형이 뭐지? 나 지금 애인이랑 괜찮은 걸까? 연애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런저런 연애를 하면서도 또 생기는 것이 연애 고민 아닐까요? 이리 와서 경험 많은 언니랑 같이 얘기해 볼래요? 연애 숙녀 캠프. (2026년) 2주차 언니들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매달 2주차마다 사랑으로 퀴어줘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너무 쉽게 믿어버리는 말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레즈였다. 연애의 마지막은 결혼이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뒤늦게 깨닫고 갑자기 무지개 사춘기가 온 언니들. 누가 봐도 부부처럼 사랑하고 싸우는데 나라만 아직 눈치채지 못한 커플들. 조금은 서툴러도 조금은 느려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귀여우니까요. 아니, 퀴어우니까요. 늦가기 레즈부터 신혼 퀴어 부부들까지 현실을 살아내는 귀여운 우리들의 이야기. 매달 3주차 귀여운 사람들에서 만나요. 영감을 채우는 스크린 속 이야기 한 편과 내일을 지키는 경제 상식의 힘,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할 두 가지 시선을 한 번에 전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예술적 통찰부터 명쾌한 자산관리 비결까지 균형 잡힌 일상을 위해 달려가 보실까요? 언니들의 감수성과 계좌를 동시에 키우는 시간, 매월 4주차 키어 S에서 만나요.